드디어 간만에 볼만한 액션 영화 무도실무관 다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최근 나왔던 넷플릭스 작품들, 예를 들면 아홉스부터 시작해 스위트홈 3까지 추천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최근 넷플릭스에는 볼만한 한국 작품이 진짜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렇게 체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기대보단 괜찮았습니다. 야, 정말 간만에 볼만은 했다. 여하튼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영화 총평하면서 무도실무관 재미는 있는지 장점부터 단점까지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 스토리 가볍게 정리하면서 결말 해석 및 시즌2는 나올지까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하인드 장면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총평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화 한마디로 가볍게 정리하면 명확한 선악구도를 가진 가볍게 보기 좋은 액션 영화 한 편, 요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꿀잼은 아닌데 정말 무난하게 볼만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이 요새 워낙 재밌는 작품이 없어서인지,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안 하게 돼서 그런 건지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하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영화가 볼만했나, 바로 영화 장점부터 알아볼게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 영화는 확실한 선악구도를 내세웁니다. 생긴 건 노란 머리를 해서 재미만 추구한다며 까불까불 거릴 것 같은 우리의 주인공 이정도, 이게 반전인데 사실 요 친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메인 빌런이자 아동 성폭행범인 강기중, 이 두 사람의 대립을 통해 서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결국 이정도가 수많은 난관을 넘기고 강기중을 검거할 때 그 순간 통쾌함을 느끼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베테랑2에서 바라던 건데 베테랑2는 아쉽지만 크게 통쾌하진 않아요. 참고로 요 베테랑2는 제가 리뷰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이 무도실무관은 명확한 선과 악의 대비, 권선징악,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영화의 순기능. 네,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영화에서 나왔던 이 정도의 대사 기억하시나요? 3달 전에 나는 전자발찌가 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대사가 있죠. 이 대사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무도실무관은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간 작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영화 속에서 3교대로 움직이는 이분들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위치와 경로를 계속 파악하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권하며 때로는 이들의 이야기까지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수에 비해 인력도 부족하고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까지 나타냈죠. 아마 영화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무도실무관에 대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며 고생도 많이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해주는 분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배우 김우빈조차 영화를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무도실무관에 대해 들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 감시하는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고요. 유사시에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무도 3단 이상의 실력을 가진 법무부 소속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여러가지 면에서 감동도 있고 주는 교훈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세 번째 장점, 호쾌한 액션입니다. 확실히 청년경찰 사냥개들 감독님이 맞더라고요. 액션이 시원시원합니다. 특히 김우빈 배우가 피지컬도 뛰어나다 보니 그 길쭉한 팔다리로 시원하게 휘두르는데 액션이 확실히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청년경찰 감독 플러스 이 정도의 이미지까지 합쳐지니 약간 청년경찰 2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하튼 연휴에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인 건 확실하고, 그런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파고보면 단점도 꽤 많긴 하죠. 일단 무도실무관 소재는 신선하지만 기본적인 스토리 자체가 참신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재능 있는 주인공 이정도,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도실무관을 권하는 조력자 김선민,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극악무도한 악역 강기중, 이를 정도가 해결하며 모범 사례가 되고 끝나는 영화. 사실 제작사가 법무부 아냐? 할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고, 교훈을 주려는 대사들은 때때로 법무부 캠페인 아닌가 느껴질 정도였죠. 사실 이런 익숙한 부분들 때문에 진부하고 밋밋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김우빈 배우의 호쾌한 액션이나 한 번씩 터지는 미란다 원칙을 활용한 유머 같은 것들로 잘 메꿨다 볼 수 있겠죠. 당신은 불리하고 많이 불리하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라 생각했고, 단점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는 아니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정말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저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강기중의 위치를 발견했을 때 왜 경찰을 안 부르지? 라는 의문점도 생기고 또 강기중을 체포한다는 목적이긴 했지만 사람의 눈을 찌르며 협박을 한다거나 여인숙도 박살내는데 이게 다 일반인의 신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권한이 있을 때 강기중을 잡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단점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영화를 보지 않으실 분들,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을 위해 가볍게 스토리 정리하고 결말까지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영화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나 지금 가고 있어. 누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아버지의 치킨집에서 배달일을 도우고 있던 남자였죠. 아니 근데 치킨집 이름이 먼치킨이네. 여하튼 이 사람은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배우 김우빈이 연기하는 무술유단자 이정도로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오지랖 좀 치는 성격으로 보이죠. 저는 태권도 3단, 유도 3단입니다. 검도도 3단입니다. 그렇게 이정도는 우연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공격을 받던 무도실무관을 구해준 뒤 대타로 5주간 무도실무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범죄자의 공격을 받던 무도실무관을 도와주게 되고 보호관찰관 김선민의 제안으로 임시 무도실무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정도는 전자발찌 강력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김선민의 임시 파트너로 일하게 되는데 이 보호관찰관 역에는 배우 김성균이 맡았죠. 그리고 김선민은 정도에게서 범죄를 감지하는 촉과 재능을 알아보게 되고 그에게 본격적으로 무도실무관이 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여기 뭐 있어요, 정도씨? 방범창이 없어. 일부러 빼놓은 거야 이거. 튈 수 있게.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15명의 아동을 성폭행하고 20년간 복역한 강력범죄자 강기중이 출소하게 되고 두 사람과 강기중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는 강기중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결말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정도라는 캐릭터는 삶의 재미만을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으나 범죄를 예방하는 무도실무관 일을 대타로 하게 되며 점차 삶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인물이죠. 특히 탈색한 머리도 검게 염색하는 부분을 통해 이정도의 마음의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재미만 추구했던 이정도가 일을 하며 점차 성장해 나가고 일상의 작은 영웅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감독은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담아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현실의 사회적인 이슈까지 다룬다거나 무도실무관이나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건 덤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주한 감독의 인터뷰에 의하면 흥행에 따라 2편도 제작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도실무관 제작 시 해당 작품을 시리즈화할지 영화화할지 고민했다. 운이 좋으면 2편이 나올 수 있다며 1편은 정도의 브로맨스라고 생각해서 영화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무도실무관이 시리즈처럼 에피소드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여하튼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영화는 충분히 연휴에 가볍게 즐길만 하니 다들 재밌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비하인드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태권도, 유도, 검도 3가지를 동시에 배웠고 무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액션 합에 잘 녹여서 나타낼 수 있을까. 9월 13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출동?